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유니티와 이센티스 그리고 멀티모달 그리고 뉴럴 렌더링 해가지고 사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핸즈온을 하거나 아까 뭐 옆에 데모방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가장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물론 저도 이제 발표장에 와가지고 직접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일단 뭔가를 좀 배우고 가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게 됐는데 되게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기념적으로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티 코리아의 박우진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저는 인더스트리 고객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고객들이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좀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저 고객사분들도 좀 보이시는데 그 인더스트리 고객분들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순서는 첫 번째 이제 유니티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비주얼적인 관점 그리고 아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개발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뉴럴 렌더링이라고 하면 사실 뭐 파생된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널프랑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약도는 처음에 왜 이제 유니티로 뭐 환경을 새로 만들고 데모를 만드는 게 어렵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좀 타개하는 방법이 어떤 거 있는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제가 살짝 빼긴 했는데 이제 디지털 휴먼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살짝 말씀드린 다음에 그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를 뉴럴 렌더링 그리고 멀티모달 센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니티 오피스 AI 샘플을 보여드리는 게 오늘 발표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니티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에 제가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했던 주제가 사실 트리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API로도 제공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니티에 웨어하우스 씬 안에 이 트롤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트롤리가 하나씩 있는데요. 그 트리포 같은 모델에서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3D로 변환을 해주는 3D 메쉬로 변환을 해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모델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좀 제약사항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뭐 색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작은한 트롤리 하나가 그 당시에 메쉬가 거의 한 20만 개 정도 됐어요. 여기서 이제 메쉬는 어떤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 그 오브젝트를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다른 리얼타임 3D에서는 다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작은 오브젝트 안에 많은 메시들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보시면 약간 이거 돌아가져 있죠. 그래서 2D 이미지로 3D를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뭐 픽시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게 렌더를 만드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난번은 사실 이 웨어하우스라는 씬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서 넣는 거였었고 이번에는 사실 씬 자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유니티에서 많이 보셨었을 법한 이제 데모들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 판타지 킹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나왔던 타임 고스트 그리고 예전에 좀 나왔었던 에너미즈라는 이런 데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모들을 보면 사실 저도 이거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사실 니즈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를 프로젝트를 뜯어보거나 아니면 만들려고 하면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진 않아요. 유니티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실제 아트적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과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에서 캐드를 다뤄본 사람이 아니고 근데 또 텍스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이 정도의 아트워크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솔직히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일단
뭐 모델링 툴, 뭐 캐드가 될 수도 있고 모델링 툴이 있는데 이런 모델링 툴에서 일단 메쉬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메쉬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뭐 요즘 웹툰 이런 거 보실 때 스케치 작업을 하고 거기에 뭐 도색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메테리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메저드 메테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이제 제공하는 메테리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메테리얼들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이펙트도 넣어야 되고 사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라이팅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라이팅 쪽에 맨 오른쪽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빛의 상태에 따라서 되게 퀄리티의 차이가 심해요. 근데 이 빛도 뭐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보이는 빛이 있고 아니면 좀 컴퓨터의 리소스를 아끼겠다 해가지고 베이크드나 아니면 믹스드 해가지고 미리 빛을 다 구워버리는 것도 있고 해서 되게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명의 개발자 아니면 한 명의 모델러가 뭐 코드도 짜고 막 이런 거를 다 하기에는 좀 부담감도 있고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3D 스캐닝이에요. 그래서 3D 스캐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장비가 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라이다 센서로 이제 스캐닝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라이드 자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가적인 오픈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나는 모델링을 못 해가지고 스캔을 하려고 했는데 이 스캔 자체에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니면 환경을 만들 수가 있냐라는 의문점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제가 챗GPT한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이제 해줘라고 만들어줬는데 이제 AI가 사실 제가 원하는 걸 100%다 해주진 않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해쥐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했었을 때는 이제 중간에 글자 색도 다 흰색으로 해달라 했는데 실제로는 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섹션은 결과적으로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보고 그 많이 해본 것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의 아트워크의 결과물이 나오고 어느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세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뉴럴 렌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뉴럴 렌더링도 내용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널프 관련해가지고 공식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샘플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특정 씬을 스캔을 해가지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뭐 UET로 넘겨와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한된 시야각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상. 근데 이 이유가 왜냐면 뭐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널프는 학습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되게 무거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레디언스 필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X, Y, G가 있고 거기에다가 세타랑 파이 각을 다 계속 픽셀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몇 초마다 렌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널프라는 방식은 퀄리티는 되게 높게 인정은 받았었지만 실제 리얼타임에서 쓰기에는 되게 제약이 많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다만 여기서의 레이는 지금 제가 쏘면 이 빔 프로젝트에 막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뚫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가는데 그 뚫고 가면서 만나는 점마다 다 색이랑 밀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해야 돼요. 모든 픽셀에 따라서. 그러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도 연산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리얼타임에서 사용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연구차 나왔던 게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약간 스캔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인 3D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3D 스캐닝 전문 장비가 필요하고 그 전문 장비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툴을 새로 익혀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 또는 사진 촬영으로 가능해요. 대부분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퀄리티라는 점에서도
널프랑은 조금 다르게 외곽적인 부분이 약간 부자연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찍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클리어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뭐 다른 것보다 조금 주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은 여기 널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이 거의 이틀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월스가 여기서 지금 가우시안 스플래팅이거든요. 근데 널프는 이틀 동안 학습을 해서 프레임이 0.071 프레임이 나왔는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6분을 학습을 했는데 135 프레임이 나오고 51분을 학습을 했는데 93 프레임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 이제 PSNR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실제 사진이랑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더 유사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이 가능하고 더 높은 품질을 얻었다. 그리고 이게 가우시안 스플리팅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AI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AI 모델에서 쓰는 기술을 사용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사진 여러 가지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그거를 사진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진으로 만든 거를 처음에 이제 원문 논문에서는 2장을 선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장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이미지들을 붙여서 3D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가벼운 이유가 이제 하모닉 기술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제 구형 하모닉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유니티에서 조금 컬러 팔레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민트색 옷이잖아요.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단순한 단색 계열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네모의 이미지 안에 여러 개의 색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색상을 왜 넣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빨간색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UV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입고 있는 옷의 좌표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색상이 바뀌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3D 구 안에서 색상이나 뭐 밀도 값을 다 넣어놓고 가우시안 스플리팅은 연산을 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널프 같은 경우는 레이를 싸가지고 다 연산을 한다 했는데 이미 가져온 거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연산 처리가 없이 좀 리얼타임 3D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좀 이론적인 부분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쉽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나왔던 데모가 이 유니티 오피스라는 데모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HDRP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21층 오피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니티로 만든 유니티 코리아 오피스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소요가 들었어요. 안에 있는 모델링도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라이팅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지금 낮이랑 밤이랑 계속 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사실 전문 아티스트가 아니면 이 정도의 아트웍을 조금 기대하기는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했었던 거는 22층이 저희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22층을 실제로 한번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캔을 했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지금 보시는 것 그대로 녹화를 했어요. 다만 이거는 제가 배속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녹화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 5배속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캔틴 자체를 이제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FFmpeg라는 툴을 사용을 하면 이제 이 영상에서 이미지들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당 2개의 이미지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사용을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보니까 518개의 사진 중에 약 439개가 이제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한 84.7% 정도가 매칭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뽑을 때는 조금 설정들이 있긴 한데 저는 다 최고사양으로 뽑았거든요. 여기 QS 스케일이랑 Q 미니 이제 뽑았을 때 퀄리티를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PS 옆에가 프레임당 몇 개를 뽑을 건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양식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아서 뭐 어떻게 이름이 저장될 건지에 대한 건데, 그리고 나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컨버팅을 하고 학습을 시켰는데, 실제 제가 해보니까 한 3만 번의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한 40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궁금하시는 게 4분짜리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이미지 추출하는 건 진짜 한 1분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분 잡고 뭐 파일 옮기는데 5분 잡고, 그리고 이제 40분 학습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냐면,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니티 안에서 보시는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원래 캔틴 안에, 그리고 캔틴에 있는 뭐 과자들이나 아니면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스캔을 했었는데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만 이제 조금 제가 느꼈었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느꼈던 부분이라면, 사실 원래 이 부분이 유리거든요. 그래서 반사를 하는 재질이에요. 근데 이 반사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두 장의 이미지를 뽑아가지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찍다 보면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물체가 그때그때 약간씩 각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빛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반사 재질은 잘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부유물처럼 뭔가 약간 노이즈처럼 껴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을 하진 못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고 UET에서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했을 때 조금 생각을 했었던 건, 만약에 내가 정말 모델링도 모르고 뭐 매테리얼이나 있는 라이트닝 이런 쪽도 모르면 그냥 간단하게 약간 POC 정도의 느낌으로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는 아니고요. UET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GitHub에 어떤 분이 이제 뷰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한 뷰어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약간 후처리, 요즘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면 약간 얼굴에 대해서 옛날에 말했던 포샵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좀 갸름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패키지 안에서도 좀 더 밝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투명감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게 점으로 표현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으로 표현되는 개념인데 거기에 크기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이미지로 PPT에 보여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사진은 사실 이게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영상으로 다 찍고 사진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카메라랑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이 블러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들 아시는 약간 좀 움직이는 물체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인데, 동영상을 이미지로 만들고 만약에 동영상의 프레임이 120프레임 있고 60프레임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30프레임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120프레임으로 찍으면 초당 찍어야 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블러 영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되게 그 윤곽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깔끔하지 못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30프레임으로도 찍어봤고 그걸로도 학습을 시켜봤는데 딱히 뭐 그렇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했었던 방법은 이거를 그냥 사진으로 똑같이 한 400에서 500장 정도 찍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은 카메라가 결국에는 블러를 없애려면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을 많이 받으려면 사실 동영상보다는 사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더 좀 소요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던 내용은 진짜 다 찍어봤습니다. 다 찍고 이름은 그냥 파이썬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556장을 그냥 다 찍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미지 같은 경우에 4284 곱하기 571인데
이거를 리사이즈 할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픈CV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를 너무 높게 잡고 안에 디테일을 살려서 그냥 FFmpeg로 동일하게 같은 라이브러리 사용해가지고 한 6.35%의 퀄리티로 그냥 확 낮췄어요. 그 다음에 매치를 시켜보니까 아까 전에 한 83% 정도 매칭이 됐었거든요. 전체 동영상의 이미지 중에. 근데 이거는 확실히 블러가 많이 줄여서 거의 한 95.8% 정도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뭐 3만 번 그리고 40분 정도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이즈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방금 나왔던 부분은 사실 제가 거의 안 찍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색감적인 부분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좀 불을 끄고 촬영을 했었는데 좀 더 저조도 환경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안에 냉장고 그 음료수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가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사실 처음에 학습했을 때는 여기가 거의 다 붕괴져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 빛이 너무 많고 밖에 이제 유리로 되어 있어서 거의 이제 스캔을 거의 안 되는 정도의 데이터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 화면에서는 더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빔 프로젝트다 보니까 조금 어둡고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제가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패키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삭제를 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모든 스플릿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선택이 되고 거기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다시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빼진다. 그런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좀 스캔을 하고 이제 후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 보면은 되게 막 여러 가지 좀 후처리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연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좀 투명도를 조절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면은 아예 뭐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만들어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뭔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데모는 아니고 옆에 아까 전 데모 섹션에서 만든 스카이님이 만드신 데모거든요. AI 기술을 활용하여 나와 닮은 NPC를 만들어보고 RAG 기술을 이용한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이 짧은 과정에서 영상이나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와 기술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흥미로운 학습을 시작해봅시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사실 좀 몇 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거든요. 동영상을 일단 다시 틀어놓고 제가 소리만 꺼놓을게요. 네.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 유니티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실 때 인터랙티브한 앱을 좀 많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텍스트를 쳐야지 얘가 답변을 해주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밖에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디지털 휴먼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D 이미지 하나로 저 3D 디지털 휴먼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걔가 나랑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뭐 구플로는 이래요. 유저가 있으면 유저가 아까 타이핑을 치면 그 시멘틱 커널, 이 레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 레그 시스템에서 뭐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벡터 DB나 아니면 웹에서 검색을 하거나 해가지고 답변을 찾아요. 그 다음에 답변을 찾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랩스를 통해서 보이스를 가져오고 보이스를 단순하게 입이 막힌 상태로 내보내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블렌드 쉐이프를 뉴로싱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블렌드 쉐이프로 이제 입 모양을 만드는 부분인데 너무 약간 자 뭔가를 해야지
저한테 답변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니티 센티스의 멀티모달을 조금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센티스가 아까 옆에서 데모를 보신 분들이 좀 약간 조금 착각을 하셨던 부분이 이거는 그러면 포즈 에스티메이션 내가 움직였을 때 이 내 몸에 스켈레톤이 보여주면서 포즈를 보여주는 그런 AI 기능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AI 모델이 있으면 그거를 읽어오는 툴이 센티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뭐 큰 토픽이 하나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 이미지 안에 레이블들을 검출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그러면 이 아까 보여드렸던 디지털 휴먼에 붙여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종류만 알 수 있어요. 이게 개인데 이 개가 신호등을 걸어 다니는 개인지 아니면 뭐 이게 사람이랑 같이 동행을 하는 개인지 이 사람이 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인지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디텍션만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을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미지 하나만 받아서 AI 모델 넣고 통과를 하면 이 친구는 이제 단순한 모델인 거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음성을 넣어가지고 AI 모델에서 통과를 해서 뭔가 결과값을 얻으면 이제 이거는 멀티모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유니티가 허균페이스에 센티스 관련된 샘플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멀티모달 즉 여러 뭐 이미지 텍스트 아니면 음성 관련해 가지고 한 샘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거기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이제 디지털 휴먼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티스 관련된 영상인데요. 아까 전에 그 제가 포즈 에스티메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어서 보시면서 뭐 이런 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But bringing a pre-trained AI model into your game is challenging. It means learning and working with various coding languages. And you'd also have to grapple with cloud infrastructure setup, costs, and network latency, all of which can negatively impact your game's frame rate. Unity Ascentus makes AI model integration accessible with an intuitive plug-and-play API. It leverages the ONNX file standard so you can import the majority of neural network and machine learning models. You don't need a cloud infrastructure for an inference, and Unity Ascentus works with all Unity-supported platforms, so you can build once and embed your model to run on-device on multiple platforms. So, for example, you could use an AI model to quickly transfer a visual style from one image or element in the game and apply it to another. You can also use an AI model to detect objects in-game. In this case, handwritten digits a user draws. In this demo, we're using it to add a lock mechanic, which would be very difficult to do without a neural network. Unity Ascentus lets you bring innovation from AI research into your game, and it's now in open beta for all Unity users. 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유니티 센티스는 AI 모델을 학습을 해줄 툴은 아니에요. 학습은 파이토치나 아니면 케라스, 뭐 텐서플로우 이런 툴에서 하고 그 툴에서 이제 오닉스라는 포맷으로 가져오면 이제 센티스는 그 오닉스를 읽을 수 있는 사실 인퍼런스라고 보통 머신러닝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닉스를 읽을 수 있는 패키지거든요. 제가 보통 이렇게 뭐 행동을 하거나 설명을 드렸을 때 대부분 조금 이해가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서 작성할 때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용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용하거나 뭐 컴플러스 노션 많잖아요. 내가 뭐 이런 곳에서 문서 작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공유를 할 때 PDF라는 공용 포맷이 있죠. 마찬가지로 AI도 똑같습니다. 뭐 케라스, 파이치, 텐서플로우에서 학습을 하고 이걸 오닉스라는 공통된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유니티는 이 오닉스를 읽을 수 있는
인퍼런스 엔진, 사실 뷰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뭐 파이썬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왜 이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디펜던시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유니티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유니티는 이전에 게임을 만들던 툴이다 보니까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웹이라든지 PC에서 사용하니까 되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게, 이게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그래서 유니티 센티스 관련된 많은 데모들을 샘플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 온리 싱글 모달만 있어가지고 이제 클립이라는 걸 보게 됐어. 이건 사실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긴 해요. 좀 나온 지는 됐는데 멀티 모달 중에서 완전 초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 모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여기에 뭐 어떠한 글자가 있죠. 그러면 이 글자가 텍스트 인코더, 뭐 이미지 인코더가 있는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문자랑 이미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유사한지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걸 알려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면 그냥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개를 통과를 해가지고 벡터화를 시키면 각각의 벡터에 있으면 그 벡터의 각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의 골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둘 다 같은 공간 내에서 벡터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BP라는 방식을 쓰는데, 뭐 우진 러브스 유니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이트 페어 인코딩에서는 이 문자를 벡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를 잘라요. 띄어쓰기 기준으로. 그러면 우진이 있고 러브스가 있고 유니티가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잭슨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러브스랑 유니티는, 유니티도 사실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오면 각각의 3925, 8581이라는 값을 갖고, 근데 이 우진은 딕셔너리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건 따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그냥 다 자릅니다. 그래서 WOJIN으로 자르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빈도가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빈도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산하는데, 제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55 이게 하나였어요. 그래서 W는 그냥 W로 나오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쌍을 이루는 게 W5 없죠. 5 같이 있고, 그리고 OJ, JI, IN 이렇게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묶어요. 그 다음에 다시 딕셔너리에 있는 숫자로 해서 숫자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 인코더를 넣기 전에 전처리의 기본 골자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넣고, 이 텍스트 인코더는 오닉스 파일이에요. 그래서 센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닉스 파일을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이 숫자들을 넣는 거죠. 이 문자들을 숫자로 변환해가지고 넣어주면 그거를 벡터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텍스트를 지금 벡터화했으니까 이미지도 벡터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는 사실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아까 전에 텍스트는 제공을 안 했던 이유가, 사실 텍스트는 어떻게 변환을 할까에 대한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 토크나이저에 대한 방법이 워드피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BP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구현은 돼 있지 않은데, 이미지는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텐서, 텍스처 컨버터의 투텐서 기능을 사용하면 그냥 이 이미지를 넣어주면 여기에서 이미지 가로, 그리고 높이, 그리고 3은 RGB가 해가지고 그냥 바로 텐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가능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었던 게, 제가 직접 제 모습을 이제 방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문장을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후드를 입고 있는 남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자를 했었을 때, 후드를 입고 있는 남자의 가능성이 이제 97%가 나왔다. 어차피 가장 높은 가능성을 뽑는 거기 때문에 80이든 90이든 사실 50%만 넘으면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다 하는 것만 이제 체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메일
추출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을 넣고 이미지를 넣고 클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사람이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던 게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데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찍었었는데 주목받다니 기분이 좋네. 계속 이렇게 바라봐주면 내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텍스트를 치든 아니면 먼저 말을 걸어야지 이 친구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런 인터랙티브 하지 않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실행을 하면 제 상태에 맞춰서 대답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의 왼쪽이나 다른 쪽을 쳐다보는 방법을 했었으면 나한테 집중해줘 라는 걸로 페르소나라는 거를 짰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면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 모니터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바로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주목받다니 기분이 좋네. 계속 이렇게 바라봐주면 내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보통 이렇게 만약에 전시에서 쓴다 하면은 카메라로 찍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다, 사진을 찍는다. 우와, 사진 찍는 거야. 나도 포즈 좀 취해볼까. 이렇게 멋진 순간을 함께하니 기분이 최고야. 그리고 뭐 저도 커피 좋아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뭔가를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오, 그 음료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한 모금 마셔볼까? 이렇게 좋은 순간에 함께하니 기분이 좋네. 소리가 약간 밀리긴 했는데 전반적인 컨셉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건 전 지금 웹캠으로 한 거거든요. 웹캠을 썼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센텐스랑 클립을 이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아까 전에 텍스트를 쳤던 거에 인풋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 데모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니티 코리아 22층을 스캔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클립, 센티스랑 클립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아니면 그 이미지가 웹캠이 될 수도 있고 유니티 안에 있는 카메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나 어찌됐든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가능하도록 진행이 했다라는 부분이 두 개가 이제 메인 글자거든요. 지금 보시면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와, 여기 소파 진짜 미쳤어요.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져요. 이 공간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면 시간 순삭이에요. 와, 냉장고가 여기 있다니 진짜 대박이에요. 음료수와 스낵이 가득해서 언제든지 리프레시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꺼낸 간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면 하루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와, 여기가 바로 사무실의 심장, 키친입니다. 커피 향이 진짜 예술이에요. 여기서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맛있는 간식도 즐기면 하루가 완전 행복해져요. 다 썼는데 너무 어두워서 좀 퀄리티가 되게 낮게 보이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기존에는 이런 뭐 에이전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근처에 뭐 체크포인트를 두거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를 호출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사실 되게 뭐 하면서 느꼈던 게 조금이라도 바뀌면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다시 스크립트를 넣어줘야 되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실행하고 다시 실행했을 때 내가 이미 아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휴머는
뭐 웹섭 첨가하고 아니면 DB에서 이제 그 답변을 추출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달라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 소파 미쳤어요 라고 나왔었는데 그것도 그 다음번에 실행하면 다른 대답이 나와요. 이 소파 너무 아늑해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좋았던 거는 어떤 화면이 있을 때 그 화면 안에서 내가 굳이 뭐 스크립트나 아니면 뭔가를 짜지 않아도 바로 보여주면서 얘가 생각을 해가지고 뭐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끝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맨 처음에 이제 MPC 이 데모가 있었고 여기에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이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센티스랑 오픈AI 클립을 사용을 해가지고 멀티모달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피스를 투어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사실 유니티가 여러 가지가 붙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쉽게 가능한 환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